자, 비상구제 절차로서 재심을 봅니다. 재심은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자, 재심할 때의 재자가 무슨 뜻인가요? 거듭 재자잖아요. 다시 한번 재판을 더한다 이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확정 판결 났다는 거죠.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오인은 우리 형사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를 해두었는데 자, 몇 페이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게 되면 요 재심 사유라가 나오죠. 그렇죠? 자, 재심 사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 판결에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허위임이 증명되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우리 형사법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사실 오인이 발생했을 때 그 선고받은 자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한번 재판한다. 이것이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 자,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이익을 위해서 이 재판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불이익을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우리 판례도 보시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재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이 재심이 상소와 어떻게 다른지, 비상상고와 어떻게 다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기능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했잖아요. 그 확정 판결이 1심에서 날 수 있고 2심에서 날 수 있고 3심에서 날 수가 있잖아요. 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일단은 법적으로 안정화되잖아요. 그쵸? 안정화되는데 이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발생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 안정성과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충돌할 때는 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 우선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써요. 실질적 정의와 이 실질적 정의와 판결의 확정력이 충돌되었을 때는 이 정의를 확정력보다 우선시한다. 또는 확정력을 제거시킨다. 이렇게 쓰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실책 진실 발견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재심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이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발생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판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재심 개시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개시 절차. 재심을 개시할까 말까. 그렇죠? 만약 개시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가 확정되고 난 후에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 이렇게 두 단계 구조를 취하는데 이 재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개시 절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통상의, 여기 나와 있지? 통상의 형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심에서 배우는 것은 이 개시 절차를 좀 더 시간적 할애를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재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듯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구제 절차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보시면 대상도 유죄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유죄 확정 판결에는 형 선고 판결, 그 다음에 형 면책 판결 다 포함됩니다. 이 판례 한번 보죠. 아직 출제는 안 되었는데 자, 보세요. 자,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자, 그것이 판결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그 판결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멸실됐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자,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재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역시 이 판결이 났다면 그게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역시 재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하면 틀려요. 또 당연무효라 한다면 안 된다 하면 또 틀려요.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고요. 최신 판례입니다.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대상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무죄라든지 면소라든지 공소 기각이라든지 관할 위반의 판결은 이 재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판례 보죠. 판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면소 판결은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됐고, 자, 확정법입니다. 확정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자, 약식명령 있죠? 약식명령이라든지 직결심판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법상에 의한 범칙금 납부, 도로교통법상에 의한 범칙금 납부, 자, 이런 것은 이 확정된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직결심판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1번 되죠? 2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번 됩니다. 자, 그러면 약식명령 직결심판에 관련된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판례가 약식명령 판례입니다. 자, 약식명령 판례 보도록 하죠. 자, 꺽쇠 1번 봅니다. 자,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 정식재판 절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었을 때 재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재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죄 확정 판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됐어요? 자, 여기 조그만 글씨가 요 기출입니다. 기출.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효력이 상실된 거 나오죠?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은 재심 대상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죄의 확정 판결이죠. 유죄의 확정 판결이 대상인 것이지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은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근데 요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은 대상이 안 되는데 이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청구를 한 거야. 꺽쇠 2번에서 요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청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근데 그 법원이 낮술을 먹었는지 이걸 또 받아줘요. 이 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법원이 받아줘서 이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약식명령이 뭔지 알죠? 이겁니다.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해. 또 법원에서 하는데 그게 또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 판결이 잘못됐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대상이 아닌 부적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판결이 확정됐을 때 잘못된 거지,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그랬을 때 뒤늦게 이게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대상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갖고 원래 대상으로 삼았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재판 도중에 판결로 바꿀 수 있느냐? 대상 부적격 대상자를 유죄 확정 판결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판례가 못 바꾼다. 변경이 안 된다. 그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법원에서는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법원으로서는
심판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없어서 더 이상 어떠한 재판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원래 꺽쇠 1번이 출제가 더 많이 되었었지만 꺽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간혹 있기 때문에 꺽쇠 1번을 중시하시고 그리고 꺽쇠 2번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죠. 자,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기 환송 판결 같은 경우는 파기가 환송됐잖아요. 파기 환송되면 그 하급심에서 다시 그 판결을 갖고 다시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파기 환송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파기되어 버린 하급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파기 환송 판결과 똑같이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재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판례도 나와 있죠. 환송 판결은 대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3개짜리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버린 제1심 판결.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은 대상이 될까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견해가 갈려요. 된다 안 된다 갈리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된다. 이것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나와 있죠? 특별 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유죄 확정 판결이라 했습니다. 판결이라 했기 때문에 판결만 됩니다. 판결만 재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정이나 명령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지. 공소기각, 재항고, 기각결정, 그렇죠? 결정이죠.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끝나는 것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기소유예 적어보세요. 기소유예. 여기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기소유예도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기소유예도 재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게 되면 여기 결정 나와 있지. 결정, 재항고, 기각, 결정 밑줄 그시고 X 안 된다. 여기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나와 있지. 결정 밑줄 그시고 X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 때 결정 나와 있죠. 결정 X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 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지를 않는다. 왜? 대상 탈락이니까. 그렇죠?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약식명령 할 때 말씀드렸죠. 약식명령 할 때 유죄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해야 되는데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갖고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적격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에 결국 법원으로서는 심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등 판결을 할 수가 없다 했어요. 똑같은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소기각 결정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공소기각 결정을 갖고 재심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정을 갖고 재심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또 낯을 먹었어요. 낯을 먹었을 수도 받아줘요. 받아줘서 역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판결 도중에 이게 발견된 거야.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 이 재심 개시 대상 변경이 가능해요? 변경이 안 돼요. 중간에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으로서는 심판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그렇죠? 심판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아무런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지? 네, 똑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색깔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칠해 보면 되는 것은 지금 요래서 요 색깔 했네요. 자, 되는 것은 색깔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여기죠? 유죄 확정 판결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거 면소 안 되죠.
여기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 안 됩니다. 여긴 되지? 약식, 직결, 경범죄, 도로교통법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되죠? 파기환송 안 되고 파기되어 버린 하급심의 판결 안 됩니다. 여기 각각 판례 있고요. 특별되죠? 특별됩니다. 됩니다. 판결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각종 결정이나 명령 안 되고요. 기소유예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도 결정 안 된다 그랬죠? 중간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중간에 변경이 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자, 됐죠? 자, 그리고 재심 대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속기각 확정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재심 대상이 되는 게 두 개야, 두 개. 요 유죄 확정 판결 하나 하고 여기 상속기각 확정 판결 하나 하고 두 개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421조 1항에 가보면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도 그 대상이 된다. 근데 이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도 되는데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어. 420조 가보면 1호, 2호, 7호 요 세 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재심사유 나와 있다 그랬죠? 그렇죠? 420조의 재심사유 나와 있는데 이것이 7가지일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7개죠? 7개. 7개인데 여기 421조가 보면 3개 나와 있지? 3개. 3개. 그래서 총 10개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재심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7 플러스 3에서 총 10가지. 그 외엔 안 됩니다. 재심 사유가. 물론 이제 특별법에도 간혹 있긴 하지만 형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딱 10개입니다. 자, 또 보시면 요 지금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도 된다 했는데 판례 보세요. 항소, 상고 기각하는 판결이라 하는 것은 자, 밑에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항소 기각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1심이나 항소 판결이 아니라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확정된 1심 항소 판결을 의미한다 하면 또 틀려요. 이게 아니고 항소 기각 판결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됐고 요 하나 판례 보고 쉬도록 하죠. 자, 헌재법 나와 있네요. 헌재법. 우리 제가 아까 7가지 플러스 3가지 총 10가지라 그랬잖아요. 형법에서는. 근데 헌법재판소법에도 재심사유가 있어. 헌재법에도. 자, 그래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했을 때 그 재심사유는 420조 1, 2, 7호 어느 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해당되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일로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1호, 2호, 7호 저 뒤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헌재법 47조에 따른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 판결 대상인 제1심 판결 또는 파기 잡반한 상급심 판결에 대해서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때 헌재법 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재심 대상 판결은 제1심 판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례와 이 판례가 좀
상반되는 거지. 자, 보세요. 형소법에서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 판결은 이 세 가지 1, 2, 7호가 되는데 이 1, 2, 7호에서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헌재법에서는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부분은 이것과는 다르게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대상은 제1심 판결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쵸? 위에 있는 형소법에 있는 것처럼 항소나 상고기각 판결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재법 위헌 결정이 선고되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이것은 이 형소법에 나와 있는 1, 2, 7호가 아닌 거야. 만약에 1, 2, 7호가 된다 하고 했을 때는 그 자체를 갖고 재심 사유를 삼을 수가 있지만 그 1, 2, 7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에 있는 판례처럼 항소, 상고 자체를 대신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때는 1심 판결 자체를 갖고 재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뭔가요? 여기 끊어볼까? 끊어보면 형소법 재심 청구 제기기간에 대해서 형소법은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얼마 내에 제기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똑같은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